지난 1월 경상남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년 꼬박 심혈을 기울였던 경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우주항공청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민관을 가리지 않고 330만 경남도민이 다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한 데 대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것에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과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방문해서 민관과 공공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약속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를 여는데 경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 중인 우주항공 산업은 이미 폭발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게 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수도는 비상하는 경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땅을 품고 있는 경상남도에는 8개의 시와 10개의 군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인구는 330만 명.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상징이 바로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진주성에서 외적과 맞서 싸웠고 1960년 민주주의를 앞당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와 1979년 부마민주 항쟁이 바로 경상남도에서 일어났습니다.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 큰 역할을 했고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기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자동차, 기계, 금속 가공, 그리고 창원과 거제를 중심으로 중공업과 조선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GDP는 전체 GDP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창원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최근 전 세계 핵심으로 떠오른 물류산업의 거점인 경남. 경남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그 산업의 기초가 되는 방산 원전 기계 이런 부분들, 특히 조선 부분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원전 방산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남의 무역 수주가 18개월간 흑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생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그 성장률은 제조업 생산액 성장률은 마이너스 2.6%였는데 우리 경남은 플러스 3.5%였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생산액, 그리고 산업재수, 종사자 수, 그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전체의 이제 70% 정도가 이곳 경남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천시가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사천시의 특산품은 비행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기반이 있는 지역은 세 곳입니다. R&D를 담당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나로호를 발사한 시설인 국가우주발사장이 있는 고흥,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경남.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전국 매출액의 75%,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56%, 종사자 수는 44%를 차지하는 사천, 가히로 잘 알려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만 104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연구기관 13개가 경상남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히 국내 최대 우주항공도시라 할 만한 규모입니다. 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는 경남도민을 설레게 했습니다.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주항공청 추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 담당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주항공과를 설치를 하고 또 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을 했죠.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타 시도보다는 많이 집집화되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 산업 육성 계획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산학년이 같이 이렇게 비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고, 특히 또 우리 도민들이 같이 합을 해야 되니까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38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천시와는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왔을 때 인입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조례라든지 법령, 우리 자치 법령에 대한 정비 이런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남은 청사 후보지와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과 함께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근차근 실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전국의 시선이 경남 사천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우주항공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우주항공특별법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률이고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을 여는 법률이어서 발의 당시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에 무사히 통과될 줄 알았던 특별법은 뜻밖의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휘말리며 10월 정기국회까지 갔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10월 정기국회가 당연히 나는 통과될 걸 알았는데 11월 달이 다 됐는데도 이 법률안이 통과가 안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 안 되면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초기에는 정치적인 쟁점이 뭐였나 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위상의 문제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그 당시 야당의 입장은 이 장관급으로 하지 않고 왜 청장급으로 하느냐, 장관급으로 격상해달라.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가 해결한 게 국가우주위원회를 위원장이 총리로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정책 결정은 우주위원회에서 하고 우주항공청은 이제 실무적인 그 집행 기능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설득을 했어요. 문제는 또 발생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기존의 연구를 수행하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과의 관계와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정기국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지만 낭보를 기다리는 경남의 기대와 달리 우주항공특별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주 경제 비전을 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 도민들의 염원을 도지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1인 시위라도 하자 해가지고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 그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동참을 해주고 상공계나 이런 데서도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1인 시위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에 시작되어 경남의 각계각층이 함께했던 1인 시위는 곧 경남도민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방문만 총 60여 차례 한결같이 우주항공특별법 조속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1인 시위 직후 여야는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집중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우주항공특별법이 1순위로 선정되며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 도지사와 국회의원 전원 특별법 조속 제정 요청 친전이 전달되고 닷새 후인 1월 9일 21대 국회는 우주항공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장소는 경남으로 우리 경남 사천으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주항공청 설치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실무 또 특별팀을 만들었고 일단 임시청사를 단기적으로 위치를 확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주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우주항공청에 들어오게 되는 직원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특별 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직원들의 교통 문제라든지 자녀들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한 부처청이 우리 경남에 설치된 것은 우리 경남 역사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에는 큰 어떤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2023년 4월에 제출한 특별법이 9달 후인 올해 1월에 통과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0월 경상국립대,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 성명서 발표. 2023년 11월 경남도지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시군자치단체장 국회 1인 시위, 경남도의회 의원 기자회견, 사천시의회 의장단 국회 릴레이 1인 시위, 도내 대학총장 국회 1인 시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공동호소문 발표, 서부 경남 시민행동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 2023년 연말 우주항공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경상남도의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긴 터널을 이제 통과한 느낌이었는데 도민들이 염원했던 거고 도민들이 설치되기를 바랬던 건데 도지사 입장에서 만약에 안 됐다면 정부에 공약을 했는데 통과 안 됐으니 불신도 있을 수 있고 도민들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다행히 1~9일 날 통과가 돼 가지고 큰 숙제를 해결한 기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세계의 70여 국가들은 이미 우주항공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무한 경쟁 중에 있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를 여는데 경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을 매우 늦게 설치를 하는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전담 기구를 둔 나라는 74개국이고 G20, 그러니까 G20 그 선진국 중에서는 우주 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우주항공청을 두기로 했고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우주와 항공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합니다. 우주는 특히 이 화성과 달에 가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또 우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경제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 전단 기구를 두고 하는 김에 항공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이번에 5월 말에 사천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고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된 후인 지난 5월 13일 경상남도 사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우주항공 산학연 기관이 함께하는 우주항공 미래비전 선포식.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수도 경남의 목표를 확인하고 우주항공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공유했습니다. 좋습니다. 우주항공 경상남도는 지난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우주항공 산업 핵심 기술 개발, 미래 신성장 생태계 조성,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등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2033년까지 우주항공산업 생산액 5배 증가, 선도기업 20개 육성, 산업고용 3배 확대, 혁신 스타트업 30개 육성을 우주항공 미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천 지역에서는 오로지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생산만 하거든요. 기체 생산, 부품 생산, 장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천 진주 지역이 항공 우주의 문화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계가 있고 거기에 또 우주항공 문화 복합 생기고 연구소라든지 학교들이 거기에 쭉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을 전공했고 우주항공에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천에 가야 성공을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승부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이죠. 사천에 가야만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우주항공이 발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천은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주항공 산업은 첨단 기술력을 갖춘 해외 선진국의 각축장입니다. 모건 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그룹은 우주 산업만 5배로 1,320조 원, 미래 항공 교통을 의미하는 UAM은 200배로 1,960조 원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기계라든지 또 전자, 소재, IT와 같이 모든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종합 시스템 산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을 선도하는 이런 어떤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갖다 선진국형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또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고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산업 파급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큽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우주 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낙관적 전망치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우주 산업 쪽에 진출을 하면서 실제 그 낙관치를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우주 쪽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주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걸 인식하였기 때문에 우주 안보가 우주하고 직결되는 관점에서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예견한 세계 주요 국가는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달과 화성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 채굴, 우주 택배 등
다양한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동북아시아의 대표 주자인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합세한 상황입니다. 뭐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기업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1만 개 이상 기업이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개 회사가 이제 일단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빅이라는 국영 항공사가 있고, 거기는 주로 이제 군용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꼬맥이라는 데서 이제 민항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 있죠. 항공산업은. 보잉하고 RSP라고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면은 위험 분담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설계부터 참여를 합니다. 보잉이 생산하는 모든 항공기의 날개는 일본이 만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실제 이제 민항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는 그 혼다젯이라고 한 6, 7인승 되는 아주 이제 그 프라이빗한 그런 어떤 항공기를 개발해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주항공 산업은 이제 작사라는 기구가 이제 일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에 참가를 하면서 우주 시장 개척에 아주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크게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나뉩니다. 항공산업은 항공기를 만들고 부품, 엔진을 생산하는 일과 항공기의 유지, 관리, 보수 등도 포함됩니다. 우주산업은 발사체라든지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발사장 설치, 위성 통신, 인터넷 관측이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는 우주정거장 건설, 우주자원 탐사 등 여러 가지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우주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1989년에 설립된 이후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개발과 발사를 이끌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왔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1996년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방향을 설정해 왔습니다. 설립 35년을 맞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려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습니다. 항우연은 이런 국가 정책에 이제 바탕을 두고 그 연구개발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우주 발사체 분야는 뭐 나로호나 누리호나 뭐 이런 우주 발사체 분야는 국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비확산 체제라고 있습니다. MTCR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체제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국산화를 거의 100%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에 해당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해왔습니다. 인공위성 분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그때 처음부터 이제 해왔어야 됐고, 그 다음에 달 탐사선도 이번에 처음 한 거였기 때문에 항상 처음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런 성과를 거뒀던 데는 연구원 스스로의 자존심과 의지 뭐 이런 것들로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3,840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매출액은 2022년 기준 약 3조 정도로 전 세계 규모의 0.6% 정도에 해당합니다.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체 등 우주 제조업 분야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미국 나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미국은 1958년 워싱턴에 나사를 설립합니다. 소련으로부터 달 탐사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케네디 대통령은
10년 안에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아폴로 계획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오늘날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이자 달의 자원 탐사가 목적인 아르테미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난해 나사의 예산은 2,597억 불이었습니다. 나사 설립 당시 미 정부는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한때 미국 연방 예산의 4%를 차지할 만큼 높은 예산이 책정됐던 나사의 주요 업무는 우주 개발, 미래 항공 관련 연구 및 개발입니다. 나사는 텍사스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와 플로리다 메리트 섬의 케네디 우주센터, 엘라베마 헌츠빌의 마셜 우주 비행센터 등 6개의 주요 산하기관을 두고 우주 개발과 미래 항공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요 산하기관은 1936년부터 1967년까지 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에 미국은 이미 우주를 개발 대상으로 바라본 거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둔 경상남도는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나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나사가 본부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11개 우주센터가 있는데 나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의 우주센터 11개가 있는 그곳에는 젊은 인재와 또 많은 그 유망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그리고 나사가 11년째 미국 연방정부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처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우주탐사 협력을 넘어 우주경제 안보 협력으로까지 확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달 궤도 우주정거장, 달 현지자원 활용에도 참여하며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 나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사는 전 세계 전 세계 정부 우주 예산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를 다 합친 거에 60% 이상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8년 이후로 뭐 60몇 년간을 그렇게 수행을 해오면서 엄청난 그 기술과 그 잠재력과 인력들이 그 안에 이제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사는 이러한 미국의 그 주도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업체를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시키고 또 지도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그 우주 산업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그 결과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뉴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뉴스페이스가 태동될 수 있도록 견인했던 기관이 동시에 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주항공 산업의 판도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에서 탄생시킨 뉴스페이스 영역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우주 산업은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국가 주도형은 우주항공 산업에서 옛날 방식이라는 의미의 올드스페이스로 불립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진행한 거죠.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하여 우주 산업을 이끌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개념이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주를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비싸다,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그 다음에 대형 산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우주 기술이 발전됨으로 해가지고 작은 업체들 또 민간에서도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우주항공 산업체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가 발전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과거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우주 산업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해 나갈 우주항공청의 도시 사천도 뉴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천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는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한 민간 업체들이 모여 있어 생태계는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천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역사를 써온 도시입니다. 1953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항공기 부아로가 첫 비행을 한 곳이 바로 사천입니다. 이어 1967년 사천공항 개항, 1975년 사천 비행장 설치, 1999년에는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통합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출범함으로써 우주항공 산업의 요람으로 발전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과 우주항공 수도인 사천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사천 개칭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천은 민간 우주 영역에 자생적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우주 활동에 대한 영남권 매출 또한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에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대표하는 카이가 있으며 국내 최대 우주센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경상남도, 그것도 사천에 들어서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과 관련한 연구와 개발, 기술의 집적, 생산력 확보까지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이가 설립되었던 99년에는 항공기를 이제 최초로 저희가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2001년에 항공기 수출을 이룩하면서 세계 10번째 항공기 수출국으로 등극을 했고요. 또 2011년에는 또 T-50을 수출을 하면서 초음속 항공기를 세계 수출한 세계 5번째 국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주 부분도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해서 기술 고도화와 또 축적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세계 7대 강국 기술력을 확보를 했는데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경제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산업체가 좀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가 산업체를 앞세워서 우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체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중동 시장을 진출을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동남아나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그 자기네들의 그 방어를 위해서 우방국들의 그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FCT 프로그램에 저희가 진출을 해서 곧 미국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위성 분야에 또 예를 좀 든다면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위성체에 대한 탑재체만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신위성 그리고 항법위성으로 확대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지상에 있는 지상체까지 우주 분야의 그 솔루션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했던 것이 좋은 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최초로 실용위성급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실제 순수 국내에서 개발한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유일한 업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방위산업 기업으로 세계 무대에서 대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LIG 넥스원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하고 우주 항공 산업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항공 우주 산업,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현재 활발하게 우주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천에 들어서는 우주항공청 출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산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경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변하고 있고, 항공도 개인이 항공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컴퓨터는 그 큰 메인프레임 컴퓨터, IBM 이런 것들 썼는데 지금은 다 노트북이고 심지어는 우리 스마트폰도 사실 컴퓨터거든요. 이렇게 개인이 다 컴퓨터를 갖게 되듯이 항공기도 큰 여객기만 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 도시간이라든지 또는 도시 안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1, 2인승 항공기를 다 갖게 되기 때문에 마치 산업혁명처럼 이 우주와 항공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역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다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것이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은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45년까지 우주항공산업 세계시장 10% 점유, 우주항공 기업 수는 현재보다 3배 증가, 우주항공 일자리는 25배 확대,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 이를 위하여 정부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사천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2월 우주복합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거, 교통, 이주 지원, 가족 지원 등 분야별 29개 지원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 인구는 11만 명이지만 앞으로 25만 명을 수용하는 산업, 주거, 문화가 조화를 잇는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번 마스터 플랜의 핵심입니다. 경남도와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나 항공 부분은 글로벌 경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경제의 어떤 거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항공 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항공 도시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여기는 이제 우수한 어떤 연구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뒷받침돼야 될 걸로 봅니다.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한 해외의 경우 산업이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도시입니다. 우주항공도시는 정책, 산업, 연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기업, 인력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주항공 클러스터의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로 알려진 미국의 시애틀에는 보잉 생산기지가 있고, 또 텍사스, 휴스턴, 플로리다에는 발사장이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와 스페인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산업시설이 들어서자 도시의 발전 방향도 산업을 따라 재편된 겁니다. 우주항공도시를 꿈꾸는 사천이 툴루즈에 집중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6월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던 관계자들이 해외 주요기관 협력을 위해 툴루즈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우주 연구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왜 대도시가 아니라 파리에서 680km나 떨어진 지방도시에 국립우주센터를 건립했을까요? 바로 여기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툴루즈는 프랑스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우주항공 거점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위성부터 발사체, 우주선, 헬리콥터, 또 상업용에서 또 보면 그 주변에 그 에어포스 디펜스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군용기까지 생산하는 그런 어떤 거점을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툴루즈 지역 내에만 한 400개 우주항공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12,000명 정도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툴루즈도 보면 국립우주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종합대학이 8개, 단과대학이 10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해주는 각종 기능이 많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카이와 같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우주항공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면에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상대학교에서 글로컬 대학 지정받으면서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각종 지원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 인근인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육성사업인 글로컬 대학의 이름을 올리며 우주항공 분야를 최우선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우주항공대학이 출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주항공산업에서 산학연이 연계하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사나 프랑스의 크네스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또 대학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워싱턴에 있다 그러면 워싱턴 주변에 메릴랜드 대학이 있는데요. 메릴랜드 대학도 미국 나사와 고다드 스페이스 센터가 있습니다. 고다드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에 있는 저희 학교라든지 경남 지역의 다른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 개발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력도 저희가 양성을 하게 되고 그 양성된 인력들이 실무 과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 산업체로 간다 그러면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곧 연구개발 인력 확보 전쟁입니다. 미 항공 우주국의 근무자 중 연구개발 인력은 7만 명이 넘습니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에서는 1,7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선두주자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주정책에 관련한 인력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항공우주연구원은 1,0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규모 면에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우주항공청이 발족하면서 우주 관련 사업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는 우주개발 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주개발 정책 인력을 키우는 것은 국내에 한 곳도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과 우주개발 정책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것이냐가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우주개발 정책 인력은 우주산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우주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우주항공시장.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며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책임질 국가 대개인 우주항공 산업은 경상남도 사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우주 경쟁 시대라고 볼 정도로 우주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2045년까지 10%까지 점유할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주항공 산업 일자리가 25배나 증가하게 되는 등 상상을 초월한 경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항공 산업 최대 집중기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성장과 함께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은 사천 지역이 항공 생태계가 있습니다. 진주에는 우주 생태계가 있어요. 또 더 확충할 계획이 있고 그 창원, 그 옆에 창원에는 기계공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그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고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몇 가지 그 항공 공장들이 있어요. 부산 지역에도 항공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 들어가면 울산에는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의 약 30%가 앞으로 나르는 자동차, 즉 AAM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가 한 2,000개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600개가 항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경상남도 울산에서부터 사천까지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전부 다 항공 우주 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큰 우주 항공 벨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경남 사천 지역을 키우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키울 것이고 그게 성공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주 항공 경제 벨트가 생길 것이라고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오는 5월 27일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재정 지원, 전문 인력의 확보,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그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의 여러 부처와의 관계를 잘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주 탐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컨트롤 타워가 좀 없어서 국제 협력의 주체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우주청이 이제 설립되면서 국제 협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주를 보다 더 산업으로 이제 끌어갈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산업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한민국의 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이 양성되고 육성돼서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천에는 우주항공 관련되는 업체들이 많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산업체의 목소리를 좀 가까이에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우주항공청이 또 산업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항공 분야는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국가의 어떤 인프라 기반, 기술 기반이 많이 고도화되고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이런 우주항공청이 이 산업 기반을 튼튼해지게 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지하게 되면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100만 명급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남,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우주항공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우주항공청. 지금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수도 경상남도가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